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그 갈등 사례에 대한 것, 어떻게 그동안 강의 들었던 것들을 이제 적용해 나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죠. 갈등에 대한 우리의 먼저 반응, 보면 회피적인 반응이 있고 또 공격적인 반응이 있죠. 공격적인 반응.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화해하는 반응이다. 화해하는 반응. 그래서 이 화해하는 반응을 취하려면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네 가지 원리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이 네 가지 원리들을 적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뭐 강의들은 많이 듣지만 그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듣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 갈등 해결 사례 정리해 나가는 폼을 가지고 연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그동안 이제 지난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보내준 것들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아직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이게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잘 연습하기에 좋은 사례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 방식하고 또 제가 지금 그동안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현장에다가 또 여러분들의 사례에다가 정리해 나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해결 사례를 정리하는 방법은 뭐 한 가지 딱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갈등 해결 사례 정리하는 폼에다가 뭔가 글자를 채워 넣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럼 그게 다 정답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지혜로 써내려간 것들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갈등 해결의 방식들이고 그걸 통하여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정답이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중에 이제 저는 강의를 요렇게 적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하시는 대로 또 정리해드리면 되는 것인데 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나 또 우리 헬퍼분들이 코멘트해주는 방식들 또 심지어 제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 헬퍼분들이 제안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정답이다 오답이다가 아니라 정답은 뭐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살펴보며 고민하면 그게 정답. 그리고 정답의 종류는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제 강의의 의도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 방식대로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도 이 한국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내야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코멘트만 해주면 난 틀렸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마 이제 사례를 다룰 때 이 얘기도 이미 좀 언급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12년도에 꽤 오래됐죠. 그때 참여하신 분이 적었던 갈등 사례인데 요거를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해 놓고 갈등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니까 제가 예전의 사례라도 지금 그냥 계속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시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코멘트할 것들이 있으면 제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고 지금 그 요즘은 이제 아파트나 그 가주택 욕실이 이른바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또 아직은 이제 습식 이제 물을 그 세면장 바닥에 화장실과 또 욕실과 다 같이 겸하다 보니까 물 청소할 수 있도록 쓰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건식이 드러나긴 하지만 여전히 습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청소 물식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세면장을 사용한 후 슬리퍼를 한쪽은 세면장의 한 구석에 다른 한쪽은 뒤집어져서 왼쪽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람이 슬리퍼를 사용하려고 하면 세면장 바닥에 물기가 있어 양말도 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또 그러길래 화난 얼굴 하면서 짜증나는 말투로 너는 맨날 그러니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성의 없는 태도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제 뭐 간단한 상황이고 여러분들 사례 주신 내용도 뭐 이런 부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실망할 수 있죠. 피스메이커 학교, 뭐 거창하게 우리의 이념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갈등이나 또 노조 간의 대립이나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뭐 평화에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것이 피스메이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요 욕실 슬리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와 남북 통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활 속에서 아들과 이거를 쓰신 분은요 아버지예요. 그 아빠인데 아빠와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참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도 지금 많이 컸겠네요. 지금 8살이 더 됐으니까 2012년도면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그러면 8살 더 먹은 이제 이 청년이 된 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은 지금 아빠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런 피스메이커 학교를 했으니까 이제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지낸다? 그렇지 않죠. 지금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을 또 관리해 나가고 있겠죠. 아마 이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갈등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내는 연습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복습 차원으로 한번 보면 이런 갈등 상황이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 요거를 좀 구분해 내야 되죠. 아까 그 상황 안에서도 서로 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 주장하는 방식, 목소리 크기, 또 용어, 몸짓. 아까도 그 상황 속에서 아빠와 아들 간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는 대목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또 그 안에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다르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나갈 때 인격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 이게 포인트는 뭐냐? 인격적인 요소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관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대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려고 그러는데요. 대화는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왜 그 대화의 기술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비폭력 대화를 선택을 했냐면 관찰을 해주는 훈련에 탁월합니다. 관찰. 우리가 뭔가를 관찰을 하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해주다. 평가를 해줘도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관찰을 생략하고 바로 평가를 해버리면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다. 이건 조금 있다가 한번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요소, 요거는 이제 쟁점화, 이제 질문으로 우리가 다루어 가는 것인데요. 쟁점을 다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쟁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먼저 정리해 나가는 것, 관찰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는 것, 다음 주에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나누긴 하겠지만, 음, 한번 먼저 간단히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내용이 있고 의사 전달의 방법이 있다. 내용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요소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더 그 갈등을 유발시키고 인격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 갈등 해결 사례에다 정리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권고할 때 고백할 때 필요한 의사 표현의 방식까지 한번 적어 보도록 그 갈등 사례 폼에다가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들보 찾는 데 조금 그 유리해져요. 내 들보. 되게 갈등 사례 써 놓으면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써 놓으신 갈등 사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교적 내 들보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과연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내 잘못은 잘 없죠. 내 잘못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갈 때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한 말, 그 말을 할 때 보여준 태도, 얼굴 표정, 몸짓, 행동, 이런 언어 있잖아요. 신체 언어, 바디 랭귀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거를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록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한번 또 조별로 서로 얘기 나누고 하고 싶은데 또 나눴다가 모였다가 이제 이게 조금 번거로워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 갈등 사례를 다룰 때 요거를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조별로 헬퍼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짜증내며 말했다. 기분 나쁘게 말했다. 마구 신경질 냈다. 너무나 버릇없이 굴었다. 완전히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사례 정리할 때 남편이 나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아들이 나한테 매우 기분 나쁘게 말했다. 엄마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놨다. 막 신경질을 낸다. 이거 아주 버릇이 형편없다. 못돼 먹었다. 나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대방의 그 행동을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위에 보면 큰 문장 한번 보세요. 기타 행동들을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록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사례를 쓰면서 남편이 나한테 매우 짜증내면서 말했다. 직장의 어떤 동료 아무개가 나한테 마구 짜증을 냈다. 이제 만약에 그것을 그 상대방한테 아니 그 왜 우리 그 남서울교회 피스메이커 학교 공부하신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제가 좀 짜증을 냈죠.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요? 이러실 것 같아요.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야, 그거 왜 짜증 내면서 말해? 이제 이러면 아유 미안해요 내가 짜증내서 내가 하도 열받아서 짜증 좀 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언제 내가 짜증을 냈다고 그래 뭐 말만 하면 짜증이래 짜증 어우 진짜 짜증나 이럴,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 아니 무슨 뭐 말도 못하게 하네 뭐 말만 하면 뭐 기분 나쁘게 말했대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넌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그러냐? 아니 이게 무슨 신경질이야 내가 진짜 한번 신경질 내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짜증내며 말했다, 기분 나쁘게 말했다, 신경질 냈다, 버릇없이 굴었다, 완전히 나를 무시했다. 이게 다음 주 그 대화에서도 좀 다루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냐 판단이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언가의 행동을 관찰해서 내린 판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짜증내며 말했다 이전의 모습을 좀 써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짜증내며 말했다라고 했나. 그러니까 지금 그 화살표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할 연습들 매우 기분 나쁘게 말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면 아, 참 내가 저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회화적인 표현이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글쓰기 훈련이 잘 안 돼 있긴 한데 이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연습 가서 보니까 글쓰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경질인가? 신경질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여러분들이 쓴 글을 읽으면 지금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 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독자가 한다 이게 독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이런 묘사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화면을 집중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껌뻑이고 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전달이 사실적으로 되냐 이거죠. 그 사람은 지금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연신 눈을 껌뻑이면서 연필을 돌리고 고개를 앞으로 쑥 빼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이고요.
그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막 눈을 껌뻑이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얼굴을 들이대고 그냥 코를 박듯이 그러면서 연표를 막 돌려가면서 뭔가 눈을 껌뻑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면 그 묘사를 이렇게 볼 때 그것을 글로 쓰든지 말로 하면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그 사람이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한 그 회화적인 언어는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리고 싶은 판단을 그 사람 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놨는데,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면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 너 눈에 막 힘을 줬네. 옆에 그 근육에 주름지는 거 보니까. 평소 대화 나눌 때보다도 지금 이 목소리가 한 3배는 큰 거 알아? 너 왜 이렇게 막 말하면서 손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런다. 좀 화 좀 내면 안 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낸다고 진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갈등 해결 사례 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때 여기 그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 이 칸에 요 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쓰라는 거예요, 요게.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써야 될 내용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근데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뭔가를 말할 때 나한테 잘해 달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목소리의 목소리, 표정, 태도, 또 이 부적절한 언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가 기술을 해 보라는 거죠. 또 내가 표현한 의사,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 해결 사례 지금 한번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보시면요. 간혹 요 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나와요,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는지 썼을 때 상대방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왜냐하면 화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그런 요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거부, 인정 이렇게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요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거부, 인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인상을 써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미 그 사실로 조금 미안해하고 있었어. 어.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인정. 그럴 때는 상대방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죄책감, 더 심해지면 수치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상대방이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부. 인정할 수가 없을 때는 내 마음속에 밉죠. 더 심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절망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상대방이 그런 태도로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요 감정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고백해야 되고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 우리 7A 얘기할 때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죠. 고백도 그렇고 권면도 그렇고요. 그럴 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좀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태도 말고 정말 어떤 이런 감정 말고 내가 어떤 감정을 얻고 싶으냐. 나의 바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편안해지고 쾌락을 원하고,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으로부터는 상대방의 존경을 받고 내가 참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가면 지배, 복종까지 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의 원함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는 어떤 걸 원하느냐,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감정이 들으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까? 이제 그걸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론적으로 자꾸 설명하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질 수 있고 감이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얘기하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는가? 아니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마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내가 그 상대방이 그렇게 좀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대했나를 또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면서 한번 이제 여기에다가 적어 보면서 이건 이제 뭐가 되냐면 '내 눈에 들보를 빼라.'를 연습하기에 이제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 실질적인 문제와 요건 이제 인격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이었고요. 아까 이제 실질적인 문제 그거는 이거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느라고 여러분 쟁점과 입장과 관심사를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쟁점, 입장, 관심사. 그래서 쟁점 T 차트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T 차트들을 정리해 나갈 때 이 쟁점과 입장과 관심사 요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특히 요 쟁점을 깔끔하게 만드셔야 돼요. 쟁점. 뭐 쟁점.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는 이제 저는 갈등 해결 사례 보면 눈이 사실 어디로 먼저 가냐면 요 T 차트라고 되어 있는 요 쟁점, 입장, 관심사 요 대목으로 눈이 가는데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 갈등 해결 사례도 정리가 좀 잘 되어 나가요. 특히 협상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뭔가 지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쟁점이 명확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가 수시로 생각해야 될 게 도대체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지? 인격적인 상처. 정말 저 사람 태도 못돼 먹었고 진짜 우리가 그냥 좀 막 표현하면 싸가지가 없고 아주 그냥 비인격적이고 그건 맞는데 그거와 함께 해결해야 될 핵심이라기보다 어떤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 입장하고 나 입장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수시로 질문을 해봐야 문제가 명확해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쟁점을 만들 때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쟁점은 개방적인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 폐쇄형 질문. 항상 열린 질문이 아니라 선택적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쟁점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내 주장을 정리해보고 상대방의 주장과 내 주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저 사람은 하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럼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려면요. 여러분 그 방송 중에 시사토론 프로그램 있죠.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이 가끔은 열린 토론을 할 때도 있어요.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국민의 생각을 물어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나 이제 그 패널들이 찬성 반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항상 그 쟁점이 선택적 질문으로 나왔어요. 과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한쪽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명확하게 입장이 갈리는 폐쇄형 질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쟁점은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 속에서 쟁점을 띄워놓고 토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 정리하려면 이 쟁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로가 이 두 가지 입장을 종합했을 때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이 입장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자 말자인데 한 사람은 지금이냐 나중이냐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거 하자니까 한 사람은 나중에 하자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쟁점이 시기에 대한 문제냐 액션에 대한 문제냐 이것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죠. 서로 주장하는 주장이 동일한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요. 계속 얘기해봐야 해답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두세 가지 쟁점 사안들을 정리해봐라. 갈등의 핵심 사안을 꿰뚫는 본질적인 질문을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여러 쟁점을 정리하고 생각하다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쟁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아까 관심사를 정리하다 보면 쟁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쟁점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리돼야 된다. 쟁점은 최대한 중립. 어느 한 당사자의 입장이 신앙적, 윤리적, 상식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도록 몰아가는 쟁점은 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원칙을 어겨도 되는가? 약속을 깨도 되는가? 이제 이렇게 쟁점을 잡으면 한 사람은 거짓말해도 된다.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원칙을 어겨도 되는가?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원칙 어겨도 된다. 원칙을 어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잖아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또 어떤 신앙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쟁점은요, 이거는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쟁점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 보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거는 상대방이 응하지 못하도록 쟁점을 만든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정말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이럴 경우 이 이슈를 문제 삼고 싶으면 거짓말을 해야 될 만큼 위기적 상황인가? 긴급한 상황인가? 거짓말을 해야 될 만큼 예외적 상황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쟁점을 만들게 되면 예외적 상황이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토론할 만하죠. 원칙을 어겨도 되는가? 원칙을 어겨야 될 만큼 특별한 경우인가? 그러면 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질문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입장과 관심사와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은요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단답형으로 yes, no 이쪽 저쪽 왜냐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들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 이제 문제 해결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대신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 그 내가 왜 이 주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 그 이유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그 갈등 사례를 정리하는 요 원리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 하나 아까 그 슬리퍼 사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요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가질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쟁점을 정리하는 거 요게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처한 갈등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시오. 그래서 아까 이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하고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 내용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제 요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고 여기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 갈등 사례를 수업 처음 초반에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회화적이죠 표현이. 세면장을 사용한 후 슬리퍼를 한쪽은 세면장의 한 구석에 다른 한 짝은 뒤집어져 문 쪽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아마 이분이 처음 쓰셨을 때는 이렇게 쓰셨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중3입니다. 슬리퍼를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물어보겠죠. 아니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냥 저기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저분하게? 지 맘대로 벗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 맘대로? 그러면 이제 이 그 객관적으로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게 그게 자꾸 훈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쉽지 않더라고요. 슬리퍼가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뒤집어져서 문 쪽에 있고 이제 그게 아빠가 얘기하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온 걸까요? 자연스럽게 벗고 나온 걸까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오지 않은 거죠. 그냥 발에서 떨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전혀 인위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팽개치고 나왔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쓸 때는 이런 상황들이 좀 누락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 사례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이제 이러다 보면 조금 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육하 원칙에 의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등 해결 사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이 G1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닮아가야 될 것, 이 갈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일종의 큐티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슬리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슬리퍼를 욕실에서 벗어놓을 때는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성경책이 없죠. 그러나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아들과 아빠의 대화를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제 질문들은 빼고 그분이 정리한 것만 여기다 정리했는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2번 이런 명령을 주신다. 내가 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3번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4번, 정말 이 신실한 요걸 가지고 내가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중학교 2학년 아들한테 너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시간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보다 지금 이 슬리퍼를 벗어놓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 지금 이것을 묵상하고 있다, 이 말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큰 나라 되게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말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세면장 사용 후에 슬리퍼를 왜 정리하지 않는가? 왜 정리하지 않는가? 이러면 이게 오픈 퀘스천인가요? 클로즈드 퀘스천인가요? 뭔가 열린 질문이죠. 근데 제가 쟁점을 만들 때는 항상 선택적 질문, 폐쇄형 질문, 클로즈드 퀘스천을 만들어야 쟁점이 된다. 그래야 이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과하여 스스로 습관이 고쳐지도록 기다려줄 수 없는가? 그럼 기다려줄 수 있다? 기다려줄 수 없다. 기다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좀 선택적 질문이죠. 꼭 정리해야 하는가? 꼭 정리. 근데 이제 질문에 이제 꼭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조금 중립적이지 않은 감이 오죠.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뭐 이 정도로. 아니면 슬리퍼를 가지런히 놔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논다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장을 보시면, 사용한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한다? 꼭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입장 A와 입장 B가 같은 질문인가요? 사용한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한다. 이건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문제고, 꼭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문제죠. 그럼 하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한 사람 누가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둘이 막 서로 다투고 있다. 해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질문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입장을 보고, 이게 동일한 질문에 대한 주장인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고, 지금 회사에서 업무상의 문제를 놓고 다룰 때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하고 내 주장하는 거하고요, 서로 다른 문제일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주장과 내 주장이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질문인가. 그래서 이거를 놓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요소를 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 슬리퍼가 있어요. 슬리퍼.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는 슬리퍼를 가지고 얘기하다 그런 것이고요. 그 실질적인 문제는 슬리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지금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온다. 또 그런 경우가 많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빠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지금 세면장 사용 후에 슬리퍼 문제를 가지고 아빠가 생각하는 주장들이에요. 슬리퍼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안 되고 뭔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간과의 수준을 지금 넘는다, 지금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어떤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남을 배려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배려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이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세면장을 사용한 후에 왜 정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세면장 슬리퍼는 사용한 후에 해야 되는가,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용할 사람이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아빠의 주장은 뭐냐면 사용한 사람이 정리해놓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의 주장은 이게 쭉 살펴보면 뭐냐면, 아니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 안 했다. 그래서 슬리퍼는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신을 사람이 해라. 뭐 내가 아무렇게나 벗고 나오면 어떠냐. 나는 신을 때 내가 정리해서 신는데. 이제 그게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되죠. 다음 사람을 배려할 것이냐, 앞에 사람을 배려할 것이냐. 아빠가 이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 좋다. 남을 배려하는데 어떤 사람을 화장실을 앞으로 사용할 사람을 배려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사용한 사람을 배려할 것이냐. 뭐 슬리퍼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사고의 훈련들을 통해서 쟁점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쟁점들을 정리하면 슬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정리한다, 사용할 사람이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슬리퍼 1번이 되겠죠. 1번. 그래서 제가 요 1, 2, 3번을 해놓은 것은 꼭 뭐 세 가지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쟁점을 만들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사도 요 사용할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 왼쪽은 사용한 사람이 왜 앞에 사람이 해야 되느냐, 왜 뒷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T차트에 대한 정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뒷면으로 넘기시면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가 나오죠. 귀찮아하는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자기 방으로 갔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써놓은 것 한번 차이를 보세요. 귀찮아하는 듯이 불성실한 태도.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아들을 붙잡아 놓고 너 왜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데 귀찮아하는 듯이 이게 도대체 태도가 뭐야 이렇게 불성실하게. 얘가 알아듣는다? 절대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야, 너 아빠가 얘기하는데 왜 눈을 밑으로 깔어? 그리고 왜 뭐 평소엔 그렇게 입이 조그맣지 않은 것 같은데 입이 작아서 이렇게 어물어물하고 있어. 거기다가 너 얼굴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네. 인사도 안 하고 너 뒤돌아다 나가지. 아빠가 얘기할 때. 지금 슬리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고 지금 아빠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다. 슬리퍼는 누가 정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문제 삼고 싶다. 지금 그 부분을 여기 한번 정리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게 회화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자. 그리고 나면 이 밑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진지한 태도로 대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 진지한 태도 이거 말고 진지한 태도. 그럼 진지한 태도는 어떤 것이 진지한 태도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약간 과장되게 써본 게 이거예요. 아빠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얌전히 끄덕이고 뭔가 알고 싶다는 궁금하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며 손가락을 V자로 턱에 갖다 대며 아빠는 사용한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슬리퍼를 쓸 사람이 정리하고 확인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견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나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있다. 슬리퍼를 내가 주장하는 바는 사용한 사람이 정리해 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용할 사람이 정리해서 신어라. 나는 이 주장인데 그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네가 그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건 좋아. 그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데 아빠가 원하는 거는 그 주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네 말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사례에다가. 그리고 뭐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화난 얼굴로 짜증스럽게 말했다. 화난 얼굴, 짜증스럽게 이것도 상대방이 동의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회화적인 표현이면 좋겠죠. 어떤 모습이 화난 얼굴인지, 어떤 것이 짜증난 얼굴인지. 그리고 그 이 밑에 부분은 여기 예,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그 표정, 어떤 방식을 원할까 이걸 여기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 아들에게 고백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약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약간 과장되게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밝은 얼굴로 조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빠르지 않게 말한다. 사용 후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세워 놓는 것은 뒷사람을 위한 배려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의견, 그러니까 슬리퍼는 사용 한 사람이 정리해 놓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아빠의 의견은 바뀌진 않았지만 뭐가 바뀌어지느냐? 말하는 방식은 바뀐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면 그 밑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얘기할 것이며 무엇을 바로 잡을 것이며 그것을 이제 정리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상 오늘은 요 실질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정리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다루어 나갈 때 그때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코멘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나눌 시간들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을 좀 연습해 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리한 것은 이런 방식이었다.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갈등 사례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거 이제 이거를 자꾸 연습하셔야 되죠.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실제 공부예요. 지금 뭐 계속 이론으로 들은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지금 뭐 길게 들으신 분들은 뭐 수십 년간 이 설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부분들을 서로 점검하고 고쳐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요즘은 다 이 혼밥의 시대가 되고 혼족, 나 홀로 이게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고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있는 것 같아도 또 다른 고독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건 진정한 안식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사례도 지금 이제 내주신 분들 계셔서 제가 조금 보고는 있는데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코멘트한 것들 조금 더 코멘트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제가 갈등 사례 그 인격적인 요소까지 정리하던 거, 나머지 부분 어떻게 정리하는가 잠깐 더 코멘트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여기 그래서 이 인격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연습이 사실 우리에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하는 거, 요거는 이제 대화에서 조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죠.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 방식,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방식을 얘기하고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셨잖아요.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이 부정적인 감정, 그러나 사실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감정의 욕구가 충족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에게 권면이 제대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정리들을 여기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그 밑에 칸에다가는 그냥 옮겨 쓰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 G3하고 G4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그 G3에 대한 G2에 대한 내용들은 그 말씀 두 군데 여기에 그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요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느냐, 여기가 이제 인격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나의 문제들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과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우리의 그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데, 이분은 이렇게 쓰신 거 뭐 대체적으로 잘 썼지만 제가 첫 번째 칸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두 번째 관용을 베풀지 못했고, 세 번째 기도를 하지 못했다.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오죠. 상대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했는가, 내가 어떤 실천을 했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야고보서의 말씀, 이건 이제 마음의 우상이죠. 반드시, 꼭, 절대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붙는 나의 우상. 여기는 이제 슬리퍼를 정리하는 것, 이것은 나쁜 습관이므로 고쳐야 된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 슬리퍼 정리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 어떤 분들은 생각과 시기를 슬리퍼 정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과연 당연일까 자꾸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는데도 여러 가지 말씀이나 법이나 또 우리의 그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 통해서 허용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허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지만 슬리퍼 정리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것은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정리, 사용한 사람이 정리하는 것도 방식이지만 오히려 사용할 사람이 정리하는 것도 방식이네, 이제 이런 생각도 아들의 입장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들지 않고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G3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요 첫 번째 파트, 대답할 때 성의 없는 태도,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 이렇게만 쓰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어떻게 고쳐, 아까 그 G2 온유한 심령으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상대방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써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할 때 상대방한테 너 좀 친절하게, 아빠한테 예의를 갖춰, 제대로 좀 살아, 인생을 왜 그렇게 막 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변화될 어떤 목표들을, 표현들을,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요 밑에 칸의 내용들은 조금 더 그 협상에 대한 내용도 준비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의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이걸 만들 때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 가지고 뭔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도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을 점검을 해 나갈 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들은 어찌 보면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덧붙여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상대방의 표현 자체가 내가 이야기한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나로 인하여 촉발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것들을 알아내서 내가 대처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나 이제 이런 샘플들을 보시면 있지만, 그렇지 뭐 제가 꼭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시해 줄 것도 있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심지어 그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지만 내가 일깨워 줘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화해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 왼쪽 부분이 이 실질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죠.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니까 슬리퍼의 정리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부분은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제 보충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고백만 했고 아들에 대한 충고가 없더라고요. 물론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G3에 기록한 아들을 향한 그 권고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아빠가 고백하는 거 말고 그거와 함께 아들에 대한 권면도 있어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오른쪽 부분 문제 해결은 보니까 여전히 좀 그 아빠의 견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슬리퍼는 사용한 사람이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들이 이제 동의해 줬는지 몰라도 그것을 전제로 한 협상. 그러면 어떻게 슬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정리해 놓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만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의논되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이것도 그 대화의 기술도 있고 또 그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이제 쓰는 방식이 브레인스토밍 여러 가지 의견들을 놓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도 자꾸 연습하고 아까 그 T 차트도 그렇고 협상의 그 포즈 5가지 PAUSE 이런 방식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뤘던 내용들은 갈등 사례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어떤 제가 가이드를 샘플을 하나 보여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은 저는 이런 취지로 그런 질문들을 만들고 대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갈등들을 그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갈등을 좋다. 은혜 받았다.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서 화평을 만들어야지.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9절의 약속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문 앞에서.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갈등 해결 사례 그 맨 위에다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평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을 하고 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그냥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나타나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피차가 서로 권면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사례 중에서 또 코멘트할 것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헬퍼분들하고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나누셨을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답은 수천 수백 수만 가지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정리해 나가고 또 이제 피스메이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언일 뿐이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종이를 채워시라 꼭 적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사례와 다음 주에는 그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은 뭐 조별로 또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헬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갈등 사례 또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